안녕하세요. 오뚜기 선아입니다. 그동안 비디오로만 진행하다가 이렇게 오디오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종종 이렇게 오디오 형식으로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비디오보다 조금 더 힘을 빼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줄거리와 함께 좋은 구절들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양귀자 작가의 모순이라는 작품인데요. 모순은 1998년에 초판이 출간된 이후 132쇄 이상 찍으며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소설입니다. 이 책이 특별한 것은 대다수의 독자들이 한 번만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번 혹은 3번 이상 반복해서 읽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읽을 때마다 전에는 몰랐던 그 소설 속 행간의 의미를 새롭게 깨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모순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5살의 여자 주인공 안진진이 있습니다. 진진은 가정 형편으로 인해 대학교를 휴학하고 여러 알바를 전전하다 현재는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아침 문득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 해. 꼭 그래야만 해.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요. 진진은 자신의 인생이 부피가 얇고 깊이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25해를 살아오면서 삶에 대해 방관하고 냉소하기를 일삼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합니다. 진진은 자신의 삶을 변명하기 위해 어머니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진진의 어머니와 이모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 얼굴도 같았고 성격도 같았고 하다못해 학교 성적까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같은 날짜에 하게 되죠. 하지만 결혼 이후 두 사람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모는 세상의 행복이란 행복은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어머니는 세상의 모든 불행을 소유하는 것으로, 진진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출발한 두 사람이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만 삶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을 다 거두어 버립니다. 그러던 진진이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그랬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내가 내 삶에 대해 졸렬했다는 것. 나는 이제 인정한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생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고라도 탐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무엇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진진의 이모는 부잣집에 시집을 가 평온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뭐든지 계획하고 행동하는 이모부, 그런 이모부를 닮은 자식들. 이모의 2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 가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이모의 삶이지만 정작 이모 자신은 그 삶이 너무나 지루합니다. 그에 반해 진진의 엄마는 술만 먹으면 폭력과 행패를 부리고 툭하면 집을 나가다 이제는 몇 년째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월을 통해 비슷했던 이모와 엄마의 얼굴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엄마보다 적어도 10살은 어려 보이는 이모. 가난했던 세월은 엄마를 이모보다 좋기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진진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진진의 남동생인 진모는 조직의 보스를 꿈꿉니다. 조직의 보스가 되기 위해 새까만 정장을 입고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매일 밤 말론 브랜도의 대부와 최민수의 모래시계를 보며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모는
비둘기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진의 삶에도 두 명의 남자가 찾아오는데요. 나영규와 김장우. 나영규는 화목하고 유복한 가정에 탄탄한 직장까지 딱히 결함이 없는 남자입니다. 철두철미한 성격의 나영규는 진진과의 데이트를 할 때면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계획해 옵니다. 진진은 그의 일목요연한 행동들이 철저하게 계산된 데이트가 다소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남자에게 결점은 딱히 없습니다. 한편 김장우는 가난한 사진작가인데요. 순수하고 섬세한 감성을 가진 그는 진진을 위해주고 배려합니다. 그리고 진진을 향해 수줍게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김장우에게 진진은 자꾸만 흔들립니다. 하지만 김장우에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는데요. 부모님 없이 보낸 김장우의 어린 시절은 불우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몹시 가난합니다. 진진은 김장우를 향해 마음이 가지만 현실적인 부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현재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지만 진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늘 자리 잡고 있는데요.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난동을 부렸던 아버지지만 진진은 어릴 적 느꼈던 아버지의 따뜻함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훗날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거나 밥상을 뒤엎을 때도 확실히 다른 집의 망나니 술꾼과는 달랐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그래도 굳이 써본다면 아버지의 그 망나니 짓에는 일종의 품위가 있었다. 진진이 어린 시절 집을 나갔다 한 달 만에 돌아온 아버지는 진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녘에는 절대 낯선 길에서 헤매면 안 돼. 그러다 하늘 저편부터 푸른색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거든. 쌍둥이였던 엄마와 이모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지만 자주 교류했는데요. 진진의 아버지가 행패를 부릴 때면 이모는 새벽에 차를 타고 달려가 진진이와 진모를 자신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진진의 엄마는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러 가죠. 엄마와 이모는 자주 교류하지만 엄마는 자격지심 때문에 종종 이모에게 날이 선 말들을 내뱉습니다. 김포 아줌마가 신랑감 사진 내놓았을 때 네가 그랬지? 10분 먼저 태어났어도 언니는 언니니까 네가 먼저 가라고. 바로 그 10분 먼저가 이런 운명인 거야. 네가 10분 먼저 태어났다면 이 운명이 네 거라고. 엄마가 날이 선 말들을 내뱉으면 먼저 굽히는 쪽은 늘 이모 쪽이죠. 일란성 쌍둥이, 생일도 같고 결혼 날짜도 같은 이모와 엄마 둘 중 누구도 필연적으로 서로의 삶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동생 진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빼앗은 남자를 집단 구타하고 잠적하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살인미수라고 연락이 오고 엄마는 수습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김장우와 나영규를 동시에 만나는 진진의 연애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요. 나영규는 자신의 인생 계획에 따라 진진에게 청혼합니다. 나영규의 청혼이 싫진 않지만 진진은 어딘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요. 사실 진진은 김장우에 대한 마음이 커져 어느덧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행복과 동시에 진진을 괴롭게 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서 진진의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진진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이모가 찾아옵니다. 진진과 이모의 관계는
여느 이모와 조카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데요. 사실 진지는 엄마보다는 이모를 더 닮았습니다. 진지는 엄마만큼이나 이모를 무척 사랑합니다. 진진과 이모는 저녁 식사를 하고 눈 내리는 거리를 함께 걷는데요. 그날 이모의 행동에서 왠지 모르게 해괴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집 나갔던 아버지가 5년 만에 중풍의 치매까지 걸려 돌아오는데요. 이모는 진진에게 의미심장한 편지를 보냅니다. 나영규와 김장우, 이모와 엄마, 동생 진모, 그리고 아버지. 진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진진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무엇을 따라도 모순의 벽과 맞닥뜨려지는 인간의 삶. 그것에 대한 이야기, 소설 모순이었습니다.